옛날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섬 제주. 그 중에서도 한라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오름골에 김돌쇠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떡 벌어진 어깨에 굳게 담은 입술, 불처럼 타오르는 눈빛을 가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녀석 하는 짓마다 골칫덩어리라니께. 쯧쯧, 부모가 잘못 키운 죄지. 마을 안악들은 돌쇠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만 혹시라도 험악한 꼴을 당할까봐 정작 돌쇠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돌쇠에게는 남모르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따뜻한 사랑 대신 차가운 냉대와 방치 속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이 녀석아, 마을 젊은이들은 밭을 바다에 가리지 않고 땀 흘려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아버지가 호통을 쳐도 돌쇠는 오히려 반항심만 더욱 커져 나가는 길로만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오름골 망나니 돌쇠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옆집에 사는 박영감댁의 아련낭자였습니다. 해녀 어머니와 밭일꾼 아버지를 둔 아련낭자는 맑은 눈과 해맑은 웃음이 꽃처럼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고운 얼굴만큼이나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곱고 슬기로워 오름골 총각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련낭자 또한 거칠어 보이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돌쇠에게 남몰래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숲속 오솔길이나 해변 바위 틈에서 몰래 만나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련낭자에게는 혼담이 끊이지 않았고 돌쇠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련아, 부디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오. 내가 무대 나가 돈을 벌어 기필코 정식으로 영감님께 혼인을 청하겠소. 돈을 번다고? 당신은 변변한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언제 돈을 모을 건데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몹시 싫어하세요. 혼인 얘기 꺼내는 날에는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내년 봄, 매화꽃 필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부디 알아서 잘하세요. 평소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돌쇠였지만 사랑하는 아련낭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 댁머슴이 숲길에서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박영감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습니다.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아련낭자가 그 문제아 돌쇠 녀석과 몰래. 자신의 딸이 천하의 문제아와 몰래 만났다는 사실에 크게 화가 난 박영감은 당장 아련낭자를 방에 가두고 빗장을 걸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돌쇠는 며칠 밤낮으로 애만 태우다가 용기를 내어 박영감댁 대문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소들대문과 높다란 담벼락을 보니 감히 안으로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밭일을 마치고 괜히를 짊어진 박영감이 집 앞에서 서성이던 돌쇠를 발견하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괘씸한 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얼쩡거리는 것이냐? 아버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평안은 무슨?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괜히 자루로 내 놈 뼈다귀를 으스러뜨려 놓겠다. 집안에서 아버지의 호통 소리를 엿듣고 있던 아련낭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왈칵 뛰쳐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주세요. 돌쇠는 소문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두 사람 부디 혼인하게 허락해주세요. 저런 놈에게 내 딸을 줄 바에야 차라리. 박영감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대문 밖에 서 있는 돌쇠에게 냅다 물을 뿌리며 쫓아내 버렸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처참한 꼴로 쫓겨난 돌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망나니처럼 살지만 않았어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마치 하늘이 도운 듯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아련낭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돌쇠와 혼인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밥도 물도 입에 대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버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쇠 씨와 혼인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밥도 물도 입에 대지 않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박 영감은 며칠 밤낮을 굶으며 울고불고 하는 딸의 완강한 고집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딸. 그래, 좋다. 좋을 대로 해라. 마침내 돌쇠와 아련낭자는 온 마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격적인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오름골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렇게 귀한 아련낭자가 어쩌자고 저런 골칫덩이 돌쇠에게 시집을 간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돌쇠 녀석이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지. 아련낭자 앞날이 훤하구만. 온갖 험담과 걱정 속에서도 돌쇠와 아련낭자는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혼 살림이 시작되고 아련낭자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김 영감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부가 오붓하게 살 수 있도록 작은 초가집 한 채만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집을 새로 사달라고. 뜬금없이 웬 말이냐. 새 집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기필코 남편의 못된 버릇을 싹 고쳐놓겠어요. 시아버지는 반신반의했지만 며느리의 야무진 모습에 속는 셈치고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새로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만의 공간이 생긴 날 저녁, 아련낭자는 등잔불 아래 마주 앉은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돌쇠 씨, 혼인 전에 아버지께 굳게 약속했던 것 잊지 않았겠지요? 기억하고 말고.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어 아련 당신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겠다고 맹세했지. 맞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험한 밭을 대신 오름골 기원에 가서 바둑과 장기를 배우세요. 바둑과 장기. 그걸 배워서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당장 먹고 사는 건 어쩌고. 걱정 말라며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쇠는 아련낭자의 말대로 매일 아침 오름골 기원에 나가 마을 노인들과 어울려 바둑과 장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는 아련낭자가 도맡았습니다. 아련낭자는 어린 시절 해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곱고 화려한 제주 전통 의상 가롯을 지어 무대에서 찾아오는 부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솜씨 좋기로 소문난 아련낭자에게 일감이 끊이지 않아 두 사람은 부족함 없이 풍족한 신혼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돌쇠 역시 바둑과 장기의 오묘한 매력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둑과 장기를 두면서 돌쇠의 거칠고 불안정했던 마음은 점점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승부 속에서 인내심과 집중력을 배우고 술을 읽고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혜와 통찰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바둑판을 정리하던 돌쇠가 아련낭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근질거려서 더는 못 참겠소. 바둑이랑 장기는 이제 그만두고 다시 무대 나가서 일 좀 해야겠소. 몸이 그렇게 근질거리면 당장 내일부터 오름골 최고의 사냥꾼 강포수님께 찾아가 사냥도 배우고 활쏘기와 검술 같은 무예도 배워보는 건 어때요? 사냥꾼에게 무예를 배우라고. 돌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아련낭자는 이미 며칠 전에 강포수를 찾아가 남편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해둔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쇠는 아련낭자가 시키는 대로 오름골 최고의 사냥꾼 강포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다니며 멧돼지, 노루사냥 기술과 활쏘기, 검술 등 온갖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힘과 튼튼한 몸을 타고난 돌쇠였지만 강포수의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고 고되었습니다.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쓰러지기 일쑤였지만 아련낭자와의 약속, 그리고 달라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틈틈이 기원에 나가 노인들과 바둑과 장기를 두며 갈고 닦은 지혜와 전략은 무예 훈련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자 돌쇠를 바라보는 오름골 사람들의 시선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피해 다니기 바빴지만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물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쇠, 오늘도 사냥 가는가? 정말 사람이 훤칠해지고 부지런해졌어. 다 아련낭자 덕분이지. 아련낭자가 돌쇠 녀석을 완전히 새 사람 만들었다니까? 아련낭자에 대한 칭찬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름골 곳곳에 섬뜩한 그림이 그려진 방이 나붓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땅에서 재꾸는 호랑이라 불리는 흉악한 산적이 나타나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군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조정에서 산적을 토벌할 용감한 군사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모집한다는 급박한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산적대가 얼마나 험악하길래 관군도 못 당한다는 거야. 두목이라는 애꾸는 호랑이 놈이 엄청나게 힘이 센 장사래. 칼춤 한 번 휘두르면 사람 목이 댕강댕강 날아간다고 하더군. 오름골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웅성거렸습니다. 돌쇠 역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 김영감과 장인 박영감까지 굳은 얼굴로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 제가 무트로 건너가 산적 토벌군에 지원하겠습니다. 안 된다. 돌쇠야, 겨우 사람 구실하게 됐는데 또 무슨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맞아, 사위. 이제 정신 차리고 아련낭자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야지. 괜히 위험한 일에 뛰어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아버지와 장인의 완강한 반대에 돌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련낭자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는 오히려 돌쇠 씨가 무대 가서 산적들을 잡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산적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소문도 못 들었느냐? 아버님, 돌쇠 씨는 예전에 철없던 돌쇠가 아니에요. 지난 몇 년 동안 바둑과 장기로 지혜를 쌓고 강포수님께 무예를 연마하며 심신을 단련했어요. 이제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나라에 큰 공을 세워 오름골과 가문을 빛낼 수도 있어요. 부디 저를 믿고 돌쇠 씨를 믿어주세요. 아련낭자의 굳건한 믿음과 용기에 돌쇠 역시 용기를 얻어 아버지와 장인에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 저 김돌쇠, 사내로 태어나 여태껏 제대로 된 일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필코 산적대를 소탕하고 떳떳하게 금유환영하여 두 분께 효도하고 아련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겠습니다. 돌쇠 부부의 굳은 결심에 아버지와 장인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돌쇠의 앞날을 염려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토벌군에 합류하기 위해 제주항으로 향했습니다. 섬을 떠나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로 제주항은 슬픔과 비장함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돌쇠 씨, 부디 몸조심해야 해요. 혹시라도 위험한 일 생기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야 해요. 걱정 마시오, 아련. 당신이야말로 밤에 문단속 잘하고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시오. 며칠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돌쇠와 아련낭자는 애끓는 마음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장정들을 가득 태운 배가 백고동을 울리며 제주항을 떠나 무트로 향하자 아련낭자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무릎 꿇어 앉아 남편 돌쇠의 무사귀환과 승리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무대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혈기왕성한 장정들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쇠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오름골 강포수에게 혹독하게 훈련받은 뛰어난 활쏘기 실력과 검술 솜씨는 다른 장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관군 훈련대장조차 돌쇠의 괴력과 날렵한 무예 실력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의 강원도 관아에서 급히 올린 전갈이 날아들었습니다. 산적대가 읍내 관아를 습격하여 아끼는 백성들이 무참히 다치고 관아 창고에 보관 중이던 귀한 곡식과 재물을 약탈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당장이라도 산적대를 토벌할 정예 군대를 보내야 했지만
흉악하기로 소문난 산적대를 잡으러 선뜻 나서려는 장수와 군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들은 갑론을 박 의견이 분분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결국 조정은 고심 끝에 병마절도사를 지낸 은퇴한 노장군 박정훈을 총대장으로 임명하고 훈련받은 장정들 중에서 토벌군을 이끌 실질적인 선봉대장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식은 곧 훈련받는 장정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큰 벼슬과 푸짐한 상을 바라고 산적 토벌군에 지원했지만 막상 목숨을 걸고 산적대와 싸워야 하는 선봉대장 자리를 제안받으니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벼슬이 탐난다고 해도 목숨보다 귀하겠어. 애꾸는 호랑이 칼날에 목이 댕강 잘리는 것보다는 낫지. 맞아. 괜히 제일 앞에서 싸우다 산적 두목 애꾸는 호랑이 눈에 잘못 띄기라도 하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장정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리고 있을 때 굳은 표정의 노장군 박정훈이 훈련장을 가득 메운 장정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잡담은 그만하고 모두 조용히 모이시오. 노장군의 우렁찬 부름에 장정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훈련장 한가운데로 모여들자 노장군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도 흉흉한 소식을 들었겠지. 강원도에 출몰한 흉악한 산적대를 토벌할 선봉대장을 뽑을 것이다. 누가 이 위태로운 임무를 맡아 선봉에 서겠는가? 노장군의 질문에 장정들은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며 쭈뼛거릴 뿐 감히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장정들 사이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굳게 담은 입술과 불타는 눈빛의 젊은 청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선봉대장 자리에 지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주 오름골 출신 김돌쇠였습니다. 자네 이름이 김돌쇠라고 했던가? 예, 장군. 제 이름은 김돌쇠입니다. 좋다. 오늘부터 자네를 산적 토벌대 선봉대장으로 임명하겠네? 부장을 삼아 토벌군을 통솔하도록 하겠네? 예, 장군.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돌쇠가 우렁찬 목소리로 선봉대장 자리를 수락하자 훈련장에 모여있던 장정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촌놈이 감히 선봉대장을... 저렇게 젊은 놈이 뭘 안다고... 하지만 평소 훈련장에서 보여준 돌쇠의 압도적인 무예 실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에 감히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수많은 관군들을 이끌고 산적 토벌대가 웅장한 기세로 출전했습니다. 선봉에는 노장군 박정훈과 젊은 선봉대장 김돌쇠가 나란히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진군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촌구석 오름골에서 태어난 내가 어쩌다 나라 군대를 이끄는 선봉대장까지 되었단 말인가. 꿈만 같구나. 반드시 흉악한 산적대를 소탕하고 떳떳하게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하리라. 돌쇠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지만 늠름한 선봉대장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군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토벌대가 험준한 산길을 며칠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행군하여 드디어 산적대가 출몰한다는 깊고 어두운 칠흑산 자락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행군이 어렵다고 판단한 노장군은 칠흑산 입구에 진을 치고 하룻밤 야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노장군 박정훈과 선봉대장 김돌쇠는 텅 빈 군막 안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노장군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젊은 대장. 실은 내 몸.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더니 오늘 무리하게 행군을 했더니 오랜 지병이 갑자기 도진 모양이네. 캑캑. 노장군은 기침을 심하게 하며 괴로운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장군. 제가 당장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아니. 괜찮네. 잠시 쉬면 괜찮아지. 캑캑. 젊은 대장. 내일 내 몸 상태로는 도저히
전투를 지휘할 수 없을 것 같네. 부디 자네가 나를 대신해서 토벌군을 통솔해주겠나? 노장군은 힘없이 손을 내저으며 돌쇠를 만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노장군의 부탁에 돌쇠는 당황했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장군. 염려 마십시오. 부장인 제가 장군을 대신하여 반드시 산적대를 소탕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부디 장군께서는 푹 쉬셔서 하루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노장군은 돌쇠의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감동하여 흐뭇하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노장군의 쾌활한 웃음 뒤에 숨겨진 검은 속셈을. 밤늦도록 갑옷과 무기를 꼼꼼히 점검하며 결전을 준비하던 돌쇠는 선봉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나라를 위한 굳은 충성심에 가슴 벅차 잠 못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닭 울음소리가 새벽 어둠을 깨기도 전 돌쇠는 굳게 닫힌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밤새도록 단단히 무장을 점검하고 결전을 준비한 돌쇠는 날이 밝자마자 군막을 나섰습니다. 모두 일어나라. 지금부터 흉악한 산적대를 소탕하기 위한 마지막 행군을 시작한다. 오늘이야말로 썩어빠진 산적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개선하는 날이다. 모두 나를 따르라. 돌쇠의 우렁찬 외침에 잠들어 있던 군졸들은 쏜살같이 일어나 허둥지둥 갑옷을 챙겨 입고 무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선봉대장 돌쇠를 선두로 수백 명의 토벌군은 굳은 결의를 다지며 칠흑산 깊은 곳으로 용맹하게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토벌군이 칠흑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일인지 산적대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만 덧없이 흘러가고 점점 지쳐가는 군졸들은 그늘에 앉아 늦은 점심을 대충 때우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산적 놈들이 벌써 우리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 도망간 거 아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괜히 헛고생만 하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돌아갔으면 좋겠네. 군졸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만 섞인 잡담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요란한 함성이 칠흑산 계곡을 뒤흔들더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기습이다. 기습. 산적 놈들이 쳐들어왔다. 미리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던 산적대가 쏜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사방에서 험악한 기세로 달려드는 산적대의 모습에 혼비백산한 군졸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돌쇠가 바람처럼 뛰쳐나와 우렁찬 목소리로 군졸들을 호령했습니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훈련받은 대로 진을 펼쳐라. 물러서는 놈은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돌쇠는 선두에 서서 닥치는 대로 산적대를 향해 맹렬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특이하게도 돌쇠는 날카로운 칼 대신 묵직한 몽둥이를 휘둘러 산적들과 맞서 싸웠는데 몽둥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파괴력과 위압감의 산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선봉대장 돌쇠의 용맹한 모습에 흩어졌던 군졸들은 용기를 되찾고 다시 뭉쳐 산적대에게 맹렬하게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외의 강력한 저항에 당황한 산적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거 웬일이야? 듣던 것과는 다르잖아. 광군 놈들이 이렇게 강할 리가 없는데. 모두 후퇴. 후퇴. 산적대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돌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졸들을 독려하며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대장. 산적 놈들이 도망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앞장선다. 부상병은 뒤로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나를 따르라. 선봉대장 돌쇠의 활약에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진 군졸들은 쏜살같이 산적대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험준한 칠흑산 속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산적대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군졸들이 헥헥거리며 지쳐갈 무렵
갑자기 사방에서 빗발처럼 쏟아지는 화살에 돌쇠와 군졸들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산적대는 미리 칠흑산 험한 지형에 익숙한 점을 이용하여 계곡 곳곳에 매복 부대를 숨겨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군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아! 멍청한 관군 놈들. 몇 번 혼쭐이 났으면 이제 그만 도망갈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려보냈지만 오늘은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모두 쏴 죽여라. 애들아, 싹 쓸어버려라. 산적 두목 애꾸는 호랑이의 잔인한 명령에 따라 쏟아지는 화살은 더욱 거세어졌고 좁은 계곡은 순식간에 비명과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돌쇠는 몽둥이를 휘둘러 쏟아지는 화살을 막으며 필사적으로 산적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워낙 열세인데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전멸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위기감을 느낀 돌쇠는 마지막 수단으로 산적대의 우두머리, 애꾸는 호랑이를 직접 처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기에서도 왕을 잡으면 판이 끝나는 법. 저 놈만 잡으면. 돌쇠는 닥치는 대로 산적대를 몽둥이로 때려 눕히며 애꾸는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애꾸는 호랑이 눈앞에 다다른 돌쇠는 사람 키만큼이나 컸던 몽둥이를 번쩍 들어 애꾸는 호랑이를 가리키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애꾸는 내 놈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하는 것이냐. 더 이상 부하들을 헛되이 희생시키지 말고 당장 칼을 버리고 나와 1대1로 승부를 겨뤄보자. 내 놈은 네 놈이냐. 어디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르겠지만 객기 부리지 말고 당장 썩어지지 못할까. 나는 바로 내 놈을 잡으러 임원 곳까지 달려온 조선 팔도 토벌대 선봉대장 김돌쇠다. 돌쇠의 우렁찬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몽둥이를 든 돌쇠가 쏜살같이 달려들자 애꾸는 호랑이도 기다렸다는 듯 칼을 빼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영웅오걸 사이에 숨막힐 듯 무시무시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는 돌쇠의 기세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거침없었고 칼날을 휘두르는 애꾸는 호랑이의 몸놀림은 날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쇠와 애꾸는 호랑이는 모두 천하장사의 무술 실력 또한 막상막하였기에 팽팽한 접전이 한치의 양보 없이 쉴 새 없이 이어지면서 승부는 도저히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숨막히는 두 대장의 싸움을 지켜보던 산적들과 관군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쉴 새 없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돌쇠의 공격에 애꾸는 호랑이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꾸는 호랑이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 순간 돌쇠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애꾸는 호랑이의 빈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묵직한 몽둥이로 애꾸는 호랑이의 옆구리를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그아! 애꾸는 호랑이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천하의 애꾸는 호랑이가 쓰러지는 순간 굳게 닫혔던 침묵을 깨고 관군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을 터뜨렸고 반대로 산적들은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돌쇠는 쓰러진 애꾸는 호랑이에게 몽둥이를 겨누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꾸는 더 이상 부질없는 저항은 그만둬라. 살고 싶으면 당장 내 놈의 더러운 졸개들에게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항복하라고 명령해라.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라. 마침내 흉악한 산적대를 모두 사로잡은 관군들은 기쁨과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흉악한 산적대를 소탕하는 혁혁한 공까지 세우다니. 토벌군은 수많은 산적 포로들을 꽁꽁 묶어 한양으로 개선하기 시작하자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나와 열렬히 환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양에 개선하자 조정에서는 산적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운 돌쇠와 장정들을 위해 성대한 개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의 흥겨운 분위기와는 달리
조정 대신들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심각했습니다. 산적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젊은 장수 김돌쇠에게 어떤 벼슬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던 대신들은 격렬한 논쟁 끝에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벼슬인 제주 판관이라는 벼슬을 내리고 고향 제주도로 금이 환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판관 벼슬로는 돌쇠의 혁혁한 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탐관오리 대신들은 젊은 돌쇠가 지나치게 높은 벼슬을 받아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은근히 경계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돌쇠는 임금으로부터 제주 판관 벼슬과 푸짐한 하사품을 받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 제주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향 제주도 오름골에서는 아련낭자가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 돌쇠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관군들이 흉악한 산적대를 모두 소탕했다는 기쁜 소식이 오름골까지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잡기 힘들다는 흉악한 산적대를 도대체 어떻게 잡았대? 그러게 말이야. 이번에 산적대를 잡은 혁혁한 공을 세운 대장이 제주 판관으로 금이 환양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 대장이라는 사람이 흉악한 산적 두목 애꾸는 호랑이를 단칼에 쓰러뜨려서 산적대를 모조리 잡았다는데 정말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호걸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겠어. 오름골 사람들은 새로 부임할 제주 판관에 대한 이야기로 밤늦도록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주 포구에 화려한 관복을 입은 젊은 관리가 늠름한 모습으로 배에서 뚜벅뚜벅 내려왔습니다. 역시 고향 땅이 최고로구나. 따뜻한 바람 냄새, 정겨운 바다 냄새여. 아련아, 내가 드디어 돌아왔소. 돌쇠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 아련낭자를 빨리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말을 타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서는 아련낭자가 남편이 언제 돌아올까 애타게 기다리며 쳇바퀴처럼 끝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렁찬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집 앞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련낭자는 맨발로 황급히 뛰어나가 보니 눈앞에 화려한 관복을 입은 늠름한 모습의 돌쇠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당신, 돌쇠씨. 아련아. 내가 드디어 당신 곁으로 돌아왔어. 돌쇠와 아련낭자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뜨겁게 부둥켜 안았습니다. 돌쇠가 무사히 돌아와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고을을 다스리는 판관 벼슬까지 받았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온 오름골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축하해주기 위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 김영감과 장인 박영감, 온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돌쇠를 둘러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네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낼 줄이야. 역시 내 아들이 최고다. 사위, 정말이지 장하고 또 장하네. 그 험한 산적대를 소탕하고 무사히 돌아오다니. 정말 고생 많았네. 혹시 다친 곳은 없는가? 염려 마십시오. 장인어른. 덕분에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장하고 장해. 우리 사위 정말 자랑스럽구먼.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아닙니다. 아버님. 이 모든 것은 다 제 아내, 아련낭자 덕분입니다. 아련낭자가 저를 믿고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오름골 망나니 건달로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맞아.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아련낭자가 없었다면 돌쇠 녀석은 영영 정신 못 차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게야. 아련낭자, 정말 고맙네. 우리 돌쇠 녀석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아버님, 과찬이십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서방님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훌륭하게 이겨낸 덕분이지요. 그날 밤 오름골에서는 영웅이 되어 금이 환양한 돌쇠를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가 밤늦도록 흥겹게 이어졌습니다. 흥겨운 잔치 속에서 돌쇠와 아련낭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험난했던 과거는 이제 모두 잊고 앞으로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 벅찼습니다.
이후 돌쇠는 제주 판관 벼슬을 성실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오름골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다스렸습니다. 아련낭자는 변함없이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돌쇠의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돌쇠와 아련낭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름골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름골에는 돌쇠와 아련낭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섬 제주, 그 중에서도 한라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오름골에 김돌쇠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떡 벌어진 어깨에 굳게 담은 입술, 불처럼 타오르는 눈빛을 가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녀석 하는 짓마다 골칫덩어리라니께. 쯧쯧, 부모가 잘못 키운 죄지. 마을 안악들은 돌쇠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만 혹시라도 험악한 꼴을 당할까봐 정작 돌쇠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돌쇠에게는 남모르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따뜻한 사랑 대신 차가운 냉대와 방치 속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이 녀석아, 마을 젊은이들은 밭을 바다에 가리지 않고 땀 흘려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아버지가 호통을 쳐도 돌쇠는 오히려 반항심만 더욱 커져 나가는 길로만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오름골 망나니 돌쇠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옆집에 사는 박영감댁의 아련낭자였습니다. 해녀 어머니와 밭일꾼 아버지를 둔 아련낭자는 맑은 눈과 해맑은 웃음이 꽃처럼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고운 얼굴만큼이나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곱고 슬기로워 오름골 총각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련낭자 또한 거칠어 보이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돌쇠에게 남몰래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숲속 오솔길이나 해변 바위 틈에서 몰래 만나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련낭자에게는 혼담이 끊이지 않았고 돌쇠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련아, 부디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오. 내가 무대 나가 돈을 벌어 기필코 정식으로 영감님께 혼인을 청하겠소. 돈을 번다고? 당신은 변변한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언제 돈을 모을 건데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몹시 싫어하세요. 혼인 얘기 꺼내는 날에는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내년 봄, 매화꽃 필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부디 알아서 잘하세요. 평소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돌쇠였지만 사랑하는 아련낭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 댁머슴이 숲길에서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박영감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습니다.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아련낭자가 그 문제아 돌쇠 녀석과 몰래 자신의 딸이 천하의 문제아와 몰래 만났다는 사실에 크게 화가 난 박영감은 당장 아련낭자를 방에 가두고 빗장을 걸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돌쇠는 며칠 밤낮으로 애만 태우다가 용기를 내어 박영감댁 대문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소들대문과 높다란 담벼락을 보니 감히 안으로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밭일을 마치고 괜히를 짊어진 박영감이 집 앞에서 서성이던 돌쇠를 발견하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괘씸한 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얼쩡거리는 것이냐? 아버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평안은 무슨?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괜히 자루로 내 놈 뼈다귀를 으스러뜨려 놓겠다. 집안에서 아버지의 호통 소리를 엿듣고 있던 아련낭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왈칵 뛰쳐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주세요. 돌쇠는 소문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두 사람 부디 혼인하게 허락해주세요. 저런 놈에게 내 딸을 줄 바에야 차라리. 박영감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대문 밖에 서 있는 돌쇠에게 냅다 물을 뿌리며 쫓아내 버렸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처참한 꼴로 쫓겨난 돌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망나니처럼 살지만 않았어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마치 하늘이 도운 듯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아련낭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돌쇠와 혼인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밥도 물도 입에 대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버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쇠 씨와 혼인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밥도 물도 입에 대지 않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박 영감은 며칠 밤낮을 굶으며 울고불고 하는 딸의 완강한 고집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딸. 그래, 좋다. 좋을 대로 해라. 마침내 돌쇠와 아련낭자는 온 마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격적인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오름골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렇게 귀한 아련낭자가 어쩌자고 저런 골칫덩이 돌쇠에게 시집을 간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돌쇠 녀석이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지. 아련낭자 앞날이 훤하구만. 온갖 험담과 걱정 속에서도 돌쇠와 아련낭자는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혼 살림이 시작되고 아련낭자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김영감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부부가 오붓하게 살 수 있도록 작은 초가집 한 채만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집을 새로 사달라고. 뜬금없이 웬 말이냐. 새 집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기필코 남편의 못된 버릇을 싹 고쳐놓겠어요. 시아버지는 반신반의했지만 며느리의 야무진 모습에 속는 셈치고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새로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만의 공간이 생긴 날 저녁, 아련낭자는 등잔불 아래 마주 앉은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돌쇠 씨, 혼인 전에 아버지께 굳게 약속했던 것 잊지 않았겠지요? 기억하고 말고.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어 아련 당신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겠다고 맹세했지. 맞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험한 밭을 대신 오름골 기원에 가서 바둑과 장기를 배우세요. 바둑과 장기. 그걸 배워서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당장 먹고 사는 건 어쩌고. 걱정 말라며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쇠는 아련낭자의 말대로 매일 아침 오름골 기원에 나가 마을 노인들과 어울려 바둑과 장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는 아련낭자가 도맡았습니다. 아련낭자는 어린 시절 해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곱고 화려한 제주 전통 의상 가롯을 지어 무대에서 찾아오는 부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솜씨 좋기로 소문난 아련낭자에게 일감이 끊이지 않아 두 사람은 부족함 없이 풍족한 신혼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돌쇠 역시 바둑과 장기의 오묘한 매력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둑과 장기를 두면서 돌쇠의 거칠고 불안정했던 마음은 점점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승부 속에서 인내심과 집중력을 배우고 수를 읽고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혜와 통찰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바둑판을 정리하던 돌쇠가 아련낭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근질거려서 더는 못 참겠소. 바둑이랑 장기는 이제 그만두고 다시 무대 나가서 일 좀 해야겠소. 몸이 그렇게 근질거리면 당장 내일부터 오름골 최고의 사냥꾼 강포수님께 찾아가 사냥도 배우고 활쏘기와 검술 같은 무예도 배워보는 건 어때요? 사냥꾼에게 무예를 배우라고. 돌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아련낭자는 이미 며칠 전에 강포수를 찾아가 남편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해둔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쇠는 아련낭자가 시키는 대로 오름골 최고의 사냥꾼 강포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다니며 멧돼지, 노루사냥 기술과 활쏘기, 검술 등 온갖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힘과 튼튼한 몸을 타고난 돌쇠였지만 강포수의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고 고되었습니다.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쓰러지기 일쑤였지만
아련낭자와의 약속, 그리고 달라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틈틈이 기원해 나가 노인들과 바둑과 장기를 두며 갈고 닦은 지혜와 전략은 무예 훈련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자 돌쇠를 바라보는 오름골 사람들의 시선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피해 다니기 바빴지만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물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쇠, 오늘도 사냥 가는가? 정말 사람이 훤칠해지고 부지런해졌어. 다 아련낭자 덕분이지. 아련낭자가 돌쇠 녀석을 완전히 새 사람 만들었다니까? 아련낭자에 대한 칭찬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름골 곳곳에 섬뜩한 그림이 그려진 방이 나붓기 시작했습니다. 못, 강원도 땅에서 제꾸는 호랑이라 불리는 흉악한 산적이 나타나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군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조정에서 산적을 토벌할 용감한 군사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모집한다는 급박한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산적대가 얼마나 험악하길래 관군도 못 당한다는 거야. 두목이라는 애꾸는 호랑이 놈이 엄청나게 힘이 센 장사래. 칼춤 한 번 휘두르면 사람 목이 댕강댕강 날아간다고 하더군. 오름골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웅성거렸습니다. 돌쇠 역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 김영감과 장인 박영감까지 굳은 얼굴로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 제가 무트로 건너가 산적 토벌군에 지원하겠습니다. 안 된다. 돌쇠야, 겨우 사람 구실하게 됐는데 또 무슨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맞아, 사위. 이제 정신 차리고 아련낭자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야지. 괜히 위험한 일에 뛰어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아버지와 장인의 완강한 반대에 돌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련낭자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는 오히려 돌쇠 씨가 무대 가서 산적들을 잡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산적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소문도 못 들었느냐? 아버님, 돌쇠 씨는 예전에 철없던 돌쇠가 아니에요. 지난 몇 년 동안 바둑과 장기로 지혜를 쌓고 강포수님께 무예를 연마하며 심신을 단련했어요. 이제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나라에 큰 공을 세워 오름골과 가문을 빛낼 수도 있어요. 부디 저를 믿고 돌쇠 씨를 믿어주세요. 아련낭자의 굳건한 믿음과 용기에 돌쇠 역시 용기를 얻어 아버지와 장인에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 저 김돌쇠, 사내로 태어나 여태껏 제대로 된 일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필코 산적대를 소탕하고 떳떳하게 금유환영하여 두 분께 효도하고 아련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겠습니다. 돌쇠 부부의 굳은 결심에 아버지와 장인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돌쇠의 앞날을 염려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토벌군에 합류하기 위해 제주항으로 향했습니다. 섬을 떠나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로 제주항은 슬픔과 비장함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돌쇠 씨, 부디 몸조심해야 해요. 혹시라도 위험한 일 생기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야 해요. 걱정 마시오, 아련. 당신이야말로 밤에 문단속 잘하고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시오. 며칠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돌쇠와 아련낭자는 애끓는 마음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장정들을 가득 태운 배가 백고동을 울리며 제주항을 떠나 무트로 향하자 아련낭자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무릎 꿇어 앉아 남편 돌쇠의 무사귀환과 승리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무대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혈기왕성한 장정들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쇠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오름골 강포수에게 혹독하게 훈련받은 뛰어난 활쏘기 실력과 검술 솜씨는
다른 장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관군 훈련대장조차 돌쇠의 괴력과 날렵한 무예 실력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의 강원도 관아에서 급히 올린 전갈이 날아들었습니다. 산적대가 읍내 관아를 습격하여 아끼는 백성들이 무참히 다치고 관아 창고에 보관 중이던 귀한 곡식과 재물을 약탈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당장이라도 산적대를 토벌할 정예 군대를 보내야 했지만 흉악하기로 소문난 산적대를 잡으러 선뜻 나서려는 장수와 군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들은 갑론을 박 의견이 분분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결국 조정은 고심 끝에 병마절도사를 지낸 은퇴한 노장군 박정훈을 총대장으로 임명하고 훈련받는 장정들 중에서 토벌군을 이끌 실질적인 선봉대장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식은 곧 훈련받는 장정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큰 벼슬과 푸짐한 상을 바라고 산적 토벌군에 지원했지만 막상 목숨을 걸고 산적대와 싸워야 하는 선봉대장 자리를 제안받으니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벼슬이 탐난다고 해도 목숨보다 귀하겠어. 애꾸는 호랑이 칼날에 목이 댕강 잘리는 것보다는 낫지. 맞아. 괜히 제일 앞에서 싸우다 산적 두목 애꾸는 호랑이 눈에 잘못 띄기라도 하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장정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리고 있을 때 굳은 표정의 노장군 박정훈이 훈련장을 가득 메운 장정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잡담은 그만하고 모두 조용히 모이시오. 노장군의 우렁찬 부름에 장정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훈련장 한가운데로 모여들자 노장군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도 흉흉한 소식을 들었겠지. 강원도에 출몰한 흉악한 산적대를 토벌할 선봉대장을 뽑을 것이다. 누가 이 위태로운 임무를 맡아 선봉에 서겠는가? 노장군의 질문에 장정들은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며 쭈뼛거릴 뿐 감히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장정들 사이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굳게 담은 입술과 불타는 눈빛의 젊은 청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선봉대장 자리에 지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주 오름골 출신 김돌쇠였습니다. 자네 이름이 김돌쇠라고 했던가? 예, 장군. 제 이름은 김돌쇠입니다. 좋다. 오늘부터 자네를 산적 토벌대 선봉대장으로 임명하겠네? 부장을 사마 토벌군을 통솔하도록 하겠네? 예, 장군.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돌쇠가 우렁찬 목소리로 선봉대장 자리를 수락하자 훈련장에 모여있던 장정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촌놈이 감히 선봉대장을... 저렇게 젊은 놈이 뭘 안다고... 하지만 평소 훈련장에서 보여준 돌쇠의 압도적인 무예 실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에 감히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수많은 관군들을 이끌고 산적 토벌대가 웅장한 기세로 출전했습니다. 선봉에는 노장군 박정훈과 젊은 선봉대장 김돌쇠가 나란히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진군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촌구석 오름골에서 태어난 내가 어쩌다 나라 군대를 이끄는 선봉대장까지 되었단 말인가. 꿈만 같구나. 반드시 흉악한 산적대를 소탕하고 떳떳하게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하리라. 돌쇠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지만 늠름한 선봉대장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군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토벌대가 험준한 산길을 며칠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행군하여 드디어 산적대가 출몰한다는 깊고 어두운 칠흑산 자락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행군이 어렵다고 판단한 노장군은 칠흑산 입구에 진을 치고 하룻밤 야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노장군 박정훈과 선봉대장 김돌쇠는 텅 빈 군막 안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노장군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젊은 대장. 실은 내 몸...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더니 오늘 무리하게 행군을 했더니 오랜 지병이 갑자기 도진 모양이네. 캑캑. 노장군은 기침을 심하게 하며 괴로운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장군. 제가 당장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아니, 괜찮네. 잠시 쉬면 괜찮아지. 캑캑. 젊은 대자. 내일 내 몸 상태로는 도저히 전투를 지휘할 수 없을 것 같네. 부디 자네가 나를 대신해서 토벌군을 통솔해주겠나? 노장군은 힘없이 손을 내저으며 돌쇠를 만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노장군의 부탁에 돌쇠는 당황했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장군. 염려 마십시오. 부장인 제가 장군을 대신하여 반드시 산적대를 소탕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부디 장군께서는 푹 쉬셔서 하루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노장군은 돌쇠의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감동하여 흐뭇하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노장군의 쾌활한 웃음 뒤에 숨겨진 검은 속셈을. 밤늦도록 갑옷과 무기를 꼼꼼히 점검하며 결전을 준비하던 돌쇠는 선봉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나라를 위한 굳은 충성심에 가슴 벅차 잠 못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닭 울음소리가 새벽 어둠을 깨기도 전, 돌쇠는 굳게 닫힌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밤새도록 단단히 무장을 점검하고 결전을 준비한 돌쇠는 날이 밝자마자 군막을 나섰습니다. 모두 일어나라. 지금부터 흉악한 산적대를 소탕하기 위한 마지막 행군을 시작한다. 오늘이야말로 썩어빠진 산적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개선하는 날이다. 모두 나를 따르라. 돌쇠의 우렁찬 외침에 잠들어 있던 군졸들은 쏜살같이 일어나 허둥지둥 갑옷을 챙겨 입고 무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선봉대장 돌쇠를 선두로 수백 명의 토벌군은 굳은 결의를 다지며 칠흑산 깊은 곳으로 용맹하게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토벌군이 칠흑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일인지 산적대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만 덧없이 흘러가고 점점 지쳐가는 군졸들은 그늘에 앉아 늦은 점심을 대충 때우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산적 놈들이 벌써 우리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 도망간 거 아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괜히 헛고생만 하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돌아갔으면 좋겠네. 군졸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만 섞인 잡담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요란한 함성이 칠흑산 계곡을 뒤흔들더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기습이다. 기습. 산적 놈들이 쳐들어왔다. 미리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던 산적대가 쏜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사방에서 험악한 기세로 달려드는 산적대의 모습에 혼비백산한 군졸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돌쇠가 바람처럼 뛰쳐나와 우렁찬 목소리로 군졸들을 호령했습니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훈련받은 대로 진을 펼쳐라. 물러서는 놈은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돌쇠는 선두에 서서 닥치는 대로 산적대를 향해 맹렬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특이하게도 돌쇠는 날카로운 칼 대신 묵직한 몽둥이를 휘둘러 산적들과 맞서 싸웠는데 몽둥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파괴력과 위압감의 산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선봉대장 돌쇠의 용맹한 모습에 흩어졌던 군졸들은 용기를 되찾고 다시 뭉쳐 산적대에게 맹렬하게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외의 강력한 저항에 당황한 산적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거 웬일이야? 듣던 것과는 다르잖아. 광군 놈들이 이렇게 강할 리가 없는데. 모두 후퇴. 후퇴. 산적대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돌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졸들을 독려하며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대장. 산적 놈들이 도망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앞장선다. 부상병은 뒤로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나를 따르라. 선봉대장 돌쇠의 활약에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진 군졸들은 쏜살같이 산적대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험준한 칠흑산 속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산적대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군졸들이 헥헥거리며 지쳐갈 무렵 갑자기 사방에서 빗발처럼 쏟아지는 화살에 돌쇠와 군졸들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산적대는 미리 칠흑산 험한 지형에 익숙한 점을 이용하여 계곡 곳곳에 매복 부대를 숨겨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군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크아! 멍청한 관군 놈들. 몇 번 혼쭐이 났으면 이제 그만 도망갈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려보냈지만 오늘은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모두 쏴 죽여라. 애들아, 싹 쓸어버려라. 산적 두목 애꾸는 호랑이의 잔인한 명령에 따라 쏟아지는 화살은 더욱 거세어졌고 좁은 계곡은 순식간에 비명과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돌쇠는 몽둥이를 휘둘러 쏟아지는 화살을 막으며 필사적으로 산적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워낙 열세인데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전멸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위기감을 느낀 돌쇠는 마지막 수단으로 산적대의 우두머리, 애꾸는 호랑이를 직접 처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기에서도 왕을 잡으면 판이 끝나는 법. 저 놈만 잡으면. 돌쇠는 닥치는 대로 산적대를 몽둥이로 때려 눕히며 애꾸는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애꾸는 호랑이 눈앞에 다다른 돌쇠는 사람 키만큼이나 컸던 몽둥이를 번쩍 들어 애꾸는 호랑이를 가리키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애꾸는 내 놈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하는 것이냐. 더 이상 부하들을 헛되이 희생시키지 말고 당장 칼을 버리고 나와 1대1로 승부를 겨뤄보자. 내 놈은 네 놈이냐? 어디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르겠지만 객기 부리지 말고 당장 썩거지지 못할까? 나는 바로 내 놈을 잡으러 임원 곳까지 달려온 조선 팔도 토벌대 선봉대장 김돌쇠다. 돌쇠의 우렁찬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몽둥이를 든 돌쇠가 쏜살같이 달려들자 애꾸는 호랑이도 기다렸다는 듯 칼을 빼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영웅오걸 사이에 숨막힐 듯 무시무시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는 돌쇠의 기세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거침없었고 칼날을 휘두르는 애꾸는 호랑이의 몸놀림은 날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쇠와 애꾸는 호랑이는 모두 천하장사의 무술 실력 또한 막상막하였기에 팽팽한 접전이 한치의 양보 없이 쉴 새 없이 이어지면서 승부는 도저히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숨막히는 두 대장의 싸움을 지켜보던 산적들과 관군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쉴 새 없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돌쇠의 공격에 애꾸는 호랑이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꾸는 호랑이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 순간 돌쇠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애꾸는 호랑이의 빈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묵직한 몽둥이로 애꾸는 호랑이의 옆구리를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크아! 애꾸는 호랑이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천하의 애꾸는 호랑이가 쓰러지는 순간 굳게 닫혔던 침묵을 깨고 관군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을 터뜨렸고 반대로 산적들은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돌쇠는 쓰러진 애꾸는 호랑이에게 몽둥이를 겨누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꾸는 더 이상 부질없는 저항은 그만둬라. 살고 싶으면 당장 내 놈의 더러운 졸개들에게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항복하라고 명령해라.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라. 마침내 흉악한 산적대를 모두 사로잡은 관군들은 기쁨과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흉악한 산적대를 소탕하는 혁혁한 공까지 세우다니. 토벌군은 수많은 산적 포로들을 꽁꽁 묶어 한양으로 개선하기 시작하자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나와 열렬히 환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양에 개선하자 조정에서는 산적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운 돌쇠와 장정들을 위해 성대한 개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의 흥겨운 분위기와는 달리 조정 대신들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심각했습니다. 산적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젊은 장수 김돌쇠에게 어떤 벼슬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던 대신들은 격렬한 논쟁 끝에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벼슬인 제주 판관이라는 벼슬을 내리고 고향 제주도로 금이 환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판관 벼슬로는 돌쇠의 혁혁한 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탐관오리 대신들은 젊은 돌쇠가 지나치게 높은 벼슬을 받아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은근히 경계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돌쇠는 임금으로부터 제주 판관 벼슬과 푸짐한 하사품을 받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 제주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향 제주도 오름골에서는 아련낭자가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 돌쇠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관군들이 흉악한 산적대를 모두 소탕했다는 기쁜 소식이 오름골까지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잡기 힘들다는 흉악한 산적대를 도대체 어떻게 잡았대? 그러게 말이야. 이번에 산적대를 잡은 혁혁한 공을 세운 대장이 제주 판관으로 금이 환양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 대장이라는 사람이 흉악한 산적 두목 애꾸눈 호랑이를 단칼에 쓰러뜨려서 산적대를 모조리 잡았다는데 정말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호걸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겠어. 오름골 사람들은 새로 부임할 제주 판관에 대한 이야기로 밤늦도록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주 포구에 화려한 관복을 입은 젊은 관리가 늠름한 모습으로 배에서 뚜벅뚜벅 내려왔습니다. 역시 고향 땅이 최고로구나. 따뜻한 바람 냄새, 정겨운 바다 냄새여. 아련아, 내가 드디어 돌아왔소. 돌쇠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 아련낭자를 빨리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말을 타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서는 아련낭자가 남편이 언제 돌아올까 애타게 기다리며 쳇바퀴처럼 끝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렁찬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집 앞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련낭자는 맨발로 황급히 뛰어나가 보니 눈앞에 화려한 관복을 입은 늠름한 모습의 돌쇠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당신, 돌쇠씨. 아련아, 내가 드디어 당신 곁으로 돌아왔어. 돌쇠와 아련낭자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뜨겁게 부둥켜 안았습니다. 돌쇠가 무사히 돌아와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고을을 다스리는 판관 벼슬까지 받았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온 오름골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축하해주기 위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 김영감과 장인 박영감, 온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돌쇠를 둘러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네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낼 줄이야. 역시 내 아들이 최고다. 사위, 정말이지 장하고 또 장하네. 그 험한 산적대를 소탕하고 무사히 돌아오다니. 정말 고생 많았네. 혹시 다친 곳은 없는가? 염려 마십시오. 장인어른. 덕분에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장하고 장해. 우리 사위 정말 자랑스럽구먼.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아닙니다, 아버님. 이 모든 것은 다 제 아내, 아련낭자 덕분입니다. 아련낭자가 저를 믿고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오름골 망나니 건달로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맞아.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아련낭자가 없었다면 돌쇠 녀석은 영영 정신 못 차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게야. 아련낭자, 정말 고맙네. 우리 돌쇠 녀석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아버님, 과찬이십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서방님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훌륭하게 이겨낸 덕분이지요. 그날 밤 오름골에서는 영웅이 되어 금이 환영한 돌쇠를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가 밤늦도록 흥겹게 이어졌습니다. 흥겨운 잔치 속에서 돌쇠와 아련낭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험난했던 과거는 이제 모두 잊고 앞으로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 벅찼습니다. 이후 돌쇠는 제주 판관 벼슬을 성실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오름골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다스렸습니다. 아련낭자는 변함없이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돌쇠의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돌쇠와 아련낭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름골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름골에는 돌쇠와 아련낭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섬 제주, 그 중에서도 한라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오름골에 김돌쇠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떡 벌어진 어깨에 굳게 담은 입술, 불처럼 타오르는 눈빛을 가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녀석 하는 짓마다 골칫덩어리라니께. 쯧쯧, 부모가 잘못 키운 죄지. 마을 안악들은 돌쇠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만 혹시라도 험악한 꼴을 당할까봐 정작 돌쇠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돌쇠에게는 남모르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따뜻한 사랑 대신 차가운 냉대와 방치 속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이 녀석아, 마을 젊은이들은 밭을 바다에 가리지 않고 땀 흘려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아버지가 호통을 쳐도 돌쇠는 오히려 반항심만 더욱 커져 나가는 길로만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오름골 망나니 돌쇠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옆집에 사는 박영감댁의 아련낭자였습니다. 해녀 어머니와 밭일꾼 아버지를 둔 아련낭자는 맑은 눈과 해맑은 웃음이 꽃처럼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고운 얼굴만큼이나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곱고 슬기로워 오름골 총각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련낭자 또한 거칠어 보이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돌쇠에게